제가 점주님이라면 네.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의 특징. 빨리빨리 이제 늦었던 분들은 잘하신 것 같고 프랜차이즈 할 단계가 아닌데 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저는 좀 솔직히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도저히가 안 될 것 같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썰스데이 호스트 동엽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가맹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맹거래사 사무소 동행 김서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7년차 가맹거래사고요. 지금 울산에서 가맹거래사 사무소 동행을 운영하고 있고 부동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여러 개 갖고 계시네요. 네. 네. 가맹거래사라는 직종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가 이제 24회 시험이더라고요. 이제 20회 넘어가니까 많이 배출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이 가맹거래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시청자들을 위해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맹거래사는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거나 이제 운영할 때 전반적인 법률적인 거나 아니면은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매장을 운영하다가 가맹점을 내가 내고 싶다라고 네. 하면 본사를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본사를 설립할 때 저희가 어떤 서류나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이렇게 내주는 게 아니라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류를 등록을 해야 돼요. 공개사하고 가맹계약서를 등록하면 그때부터 이제 가맹본사 설립이 되고 가맹점을 이렇게 내줄 수 있거나 계약 체결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거를 이제 도와주고, 그 외에 본사 설립을 하고 나면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가맹점주님들이랑 분쟁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분쟁 조정 이런 것도 도와주시고. 그럼 거의 이 네. 프랜차이즈 업 안에서는 거의 변호사의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네네. 정보 공개서를 만드는 거랑 가맹 계약서 작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서류들인가요? 이런 것들은? 정보공개서는 고시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남들이 봤을 때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고 내가 이제 가맹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일반 현황도 있고 가맹점들의 그 직전 3년간의 현황들 네. 종류가 몇 개가 됐고 몇 개가 생겼고 몇 개가 해지가 되고 몇 개가 뭐 명의 변경이 되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직전 연도에 가맹점주님들의 매출액을 받아가지고 또 산정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평균 매출액 같은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지역별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게 산정해서도 이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운영 방침,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축소해 놓은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쓰는 계약서인데, 그 계약서가 막 한두 장짜리가 아니라 네네. 30장 이상 돼요. 많게는 한 50장 정도까지도 되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필수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그 기재사항이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고, 네. 그다음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 내용이 이제 동일하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한 세트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본사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인큐베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가맹본부를 운영하려고 할 때 정말 잘 준비해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그렇지 못한 본사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냥 단순히 맛집이었다가 본사만 등록하고 이제 그냥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처음부터 좀 약간 브랜딩을 잘 해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브랜딩 잘 못 해놓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막 매뉴얼이라든지 네네. 물류를 공급하는 뭐 업체를 지정한다라든지 뭐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인큐베이팅을 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외주를 줘가지고 네네네. 이제 그런 업무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 행정적인 절차 이외에도 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맞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로 사실 잘 좀 안 되는. 되긴 힘든 것 같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좀 겪어보고 그 각 업종마다 네.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들어보고 이제 같이 해보는 게 사실은 업무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러면은 네. 이제 대표님도 네. 프랜차이즈 업을 한번 운영해 본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이게 어떤 네. 업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조사도 좀 해야 되고 네네. 이제 옆에서 이런 걸 좀 도와주는 거는 괜찮은데
막상 제가 딱 하려고 하니까 또 신중하게 되잖아요. 아, 그쵸. 어떤 제가 뭐 요식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런 업종을 좀 선정하는 것부터 일단 막혔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클라이언트들한테서 보통 많이 듣는 얘기가 클라이언트들은 보통 그 업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분들에게 갑자기 이제 온 사람이 컨설팅을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너네 회사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다. 라는 접근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뭔가 가맹업에서는 이런 어려움은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일단 저희가 업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막 이래라 저래라. 깊이 파고들어서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네. 법률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조금 도와주는 게 사실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네네. 이분들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맹 본사를 설립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지 약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하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울산에서 이제 활동 중인 가맹거래사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제가 두 번째였고 첫 번째로 하셨던 좀 연세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분이랑 저랑 둘이 같이 이렇게 둘이서 계속 같이 하다가 네. 작년쯤인가 따가지고 하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거든요. 자격증 따신 분들은 좀 더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네네. 일반적으로 대표님이 하시는 상담 건수들이 뭐 주 네. 뭐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전화 상담, 방문 상담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5건에서 한 7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좀 분쟁 상담이 많아요. 분쟁도 있고 이제 본사 설립도 있는데 네네. 4대 6 정도? 4대 6? 분쟁이 한 6 정도 되는 것 같고 네네. 나머지 본사 설립. 설립에 본사 문의 설립, 주시고. 본사랑 점주 사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싸움이 어떤 종류일까요? 일방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영업을 안 하시다가 네. 폐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점주님이.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뭐 폐업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쵸, 당연히 얘기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그쵸.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고 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다 수익 구조고 본사 입장에서는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쵸. 폐업률도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매출액이 좀 저조한 거. 아무래도 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출액이 또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내가 이거 위약금 내가 다 줘야 되냐? 본사는 이렇게 위약금 달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프랜차이즈 본사를 설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비용이 뭐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떤 정도를 기대하고 방문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사 딱 설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만드는 비용하고 네네. 그걸 뭐 평균 한 100 정도로 잡으면 그거 하고 이제 상표 출원하고 이런 것들 뭐 맥스로 잡았을 때 한 80에서 뭐 100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정말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네. 모르니까. 이 매장을 이제 운영하다가 본사 설립이라고 하면 엄청 간단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별 하는 거 없이 그냥 뚝딱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이 이제 좀 개정도 많이 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좀 작성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좀 자세하게도 작성해야 되고 물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강제로 지정하는 게 좋아요. 강제로 지정하고 이제 소스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야 또 강제 품목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무거나 막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필수 품목이라는 게 있고 강제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필수 품목은 이제 진짜 이 제품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 강제는 이 필수 품목들을 또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강제 품목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네. 이 품목을 쓰긴 쓰되 무조건 내가 정하는 업체를 통해서 사 공급받아라. 네, 강제고 권장은 이거 사도 되고 뭐 아무 데서나 사도 된다. 그래서 권장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라떼를 만들 때 우유를 넣는데 서울우유를 써요. 네. 우유도 사실 원유 100%라 해도 다 맛이 다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일단 우리는 무조건 서울우유를 써야 돼. 근데 내가 정해주는 이 대리점을 통해서 무조건 공급하게 한다. 이거는 사실 좀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든 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물류를 정해버리면 네. 사실상 레시피도 다 알려줬다. 뭐 이런 본사가 이제 공급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도 크게 별게 없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본사에서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된다. 게 없다고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나중에는 그 상표를 쓰고 있는 그 로열티도 내기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가맹점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문의가 진짜 많이 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본사 설립을 이제 역으로 준비를 할 때 이제 어떤 소스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레시피를 다 알려주지 말고 직접 내가 제조를 하려면 제조 시설 허가를 다 받아야 되니까 네. OEM을 맡기든 이렇게 그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강제 품목으로 지정을 하든지 이 점주님이 그 본사가 없으면 이렇게 가게 운영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그쵸. 네, 이 가맹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결국은 좀 뭐 밀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최소화해가지고 하게끔 한다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준비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알아보고 또 샘플 받고 하는 데서 또 비용이 또 들어요. 그러면 이제 가맹거래사분을 찾아갈 때 구상 단계에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운영을 해보다가 그 상품을 이제 프랜차이즈화하는 단계에서 찾아뵙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운영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운영을 하다가 맛집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잘 되네.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 혹시 제가 가맹점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처음 한두 번은 이제 그냥 이렇게 넘기신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이제 좀 문의가 들어오면 생각을 이제 하시죠. 네네. 그러면서 내가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막막하잖아요. 대부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법 개정에 따라서 업데이트해야 네. 될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최근 한 5개년 동안 네. 이 분야에서 바뀐 중요한 법령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24년도에 이제 바뀐 게 있어요. 강제 품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 네네. 변동된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정보공개서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이제 무조건 가맹 계약서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강제 품목이 있으면 단순히 그 강제 품목만 잡는 게 아니라 가격이 이제 원체 잘 변동이 되는데 네네. 본사 입장에서 그냥 이거 가격 올랐어 해버리면 점주는 그 돈을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뭐 물류로 인해 원두가 폭등할 수도 있고 네, 사실 그걸 그래서- 예측할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딱 정해 놓는 거예요. 진짜 공급가를. 그 가격을 적어 놓고 이제 이것보다 뭐 내려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네. 공급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 방식, 재판매 방식인 건지 내가 공장을 설립해서 이제 직접 제조를 하는 건지 네. 아니 내가 위탁 생산을 맡겨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하고 마진이 포함되는 건지 뭐 리베이트가 발생되는 건지 품목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그런 것들을 적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개정된 거네요. 네. 네, 그 이제 그걸 무조건 계약서에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점주님들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거쳐라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동의는 아니지만 네네. 그런 이제 점주님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숙지할 수 있게끔 협의 네.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네네. 거친 다음에 이제 의견을 조금 수렴해가지고 듣고 네네. 최종 결정을 해서 또 이제 최종 결정된 거를 이제 안내하고 그러니까 이런 확실하게 통보하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지고 좀 중요하게 생각을 네네. 하셔야 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어겼을 때 뭐 네. 항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발생하는 뭐 벌금이라 그래야 되나? 과징금 과징금. 같은 게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 운영할 때 가맹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데 그게 가맹사업법이고 민법, 가맹사업법 뭐 이런 게 다 같이 이제 적용이 돼요. 과징금은 뭐 매출액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가 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잡히기 시작하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네. 반영을 해두는 게 좋다. 네. 7년 동안 업을 하셨는데 본사 설립된 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의 특징이라고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빨리빨리 이제 넣으셨던 분들은 마케팅 좀 잘하신 것 같고 해지율이 많이 없는 본사들 있잖아요. 아, 네네. 네, 이런 본사들 보면 아무래도 마진이 괜찮고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점주님이 운영하기 쉽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국에서 유명한 맛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어떤 거에 자부심이 있었냐면 곰탕을 뼈를 막 진짜 막 가마솥에 몇십 시간 우려내가지고 막 그 맛을 내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컸어요. 네. 첨가물을 넣지 않고. 네네. 그래서 이분은 가맹사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점주님한테 육수를 오랫동안 이제 우릴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무조건 똑같은 맛을 내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이분은 제가 점주님이라면 네.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코인 육수 쓰고 싶어 하지. 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뼈를 그 받아가지고 그 작업 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엄청 유명하고 맛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힘드니까 네. 잘 안 하고 싶어 하세요. 마트에 파는 그런 그쵸. 밀키트 포장되어서 나오는 거 그냥 뜯어가지고 조리를 하면 오히려 이제 점주님들은 더 편하죠. 편해요. 네. 그걸로 엄청 높은 마진율이 또 뭐 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점주님 일이 너무 편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탈률이 좀 적어요. 네. 폐업률도 낮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맹거래사님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제 프랜차이즈 할 단계가 아닌데 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좀 솔직히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왜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들어보는 편인데 간혹 이제 프랜차이즈 하니까 진짜 돈 많이 벌더라. 성공 케이스만 보고. 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시작한 이런 분들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운영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메뉴라든지 뭐 개편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고 얘기를 해본 다음에 무작정 시작하셨다가 저희가 매년 정기 변경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네네. 그때 되면 가맹점 몇 개 생겼냐 뭐 이런 서류들을 다 받아요. 네. 매년 할 때마다 가맹점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본사를 없애요. 도저히가 안 될 것 같다. 힘들어서 네네.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서 네.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네네. 좀 더 고민하고 오시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해요. 음. 네.